학생부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조작, 오류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학생부 관리를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확 바뀐 학생부 관리와 기재 방식에 대해서 강순나 교육부 교수학습평가 지원팀 과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기존에 잘 해왔는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예. 지난 24일입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안 발표가 됐는데 왜 이렇게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는지 특별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은 그간 여러 차례 현장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저희가 마련한 방안입니다. 사실 내년부터 적용될 2015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올해 전면 확대된 자유학기제를 보게 되면은 자, 학생 참여형 수업 그리고 과정 중심의 평가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저희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에도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벌어진 일부 학교의 학생부 부당정정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학생부의 그 권한 관리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요. 그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서 학생부 기재 개선 방식까지 포함을 해서 학생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았고 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진행이 된 건데 자, 지금 아직 뭐 6달 채 안 넘은 거죠. 그렇죠? 1년이 다 안 됐군요. 1년이 시작된 지. 그 기재부 방식을 좀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진행 상황 어느 정도입니까? 예. 저희가 지난 11월 24일 학생부 기재 방식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제도 개선을 위해서 훈련 개정 작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 개정은 12월 말 중에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권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나이스 시스템 개선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시스템 개선 같은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18년도 정도의 개선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고요. 저희 나머지 기재 방식하고 관련된 부분은 2017학년도 신학기부터 초중고 전 학교급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개선이 학생부 조작이라든지 뭐 오류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보니까 학생부 접근 권한이 강화됐다는 부분에 좀 더 관심이 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쭤보는데 정해진 교사 외에는 학생부에 접근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예, 지금 현행 학생부 훈령상을 보게 되면은 항목별로 입력 주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명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되는 부분과 참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분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업무 편의상 항목에 접근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미 수정이 가능했었다는 얘기죠. 이미 보시게 되면은 진로희망 사항 같은 경우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들이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현행 훈령상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부 권한 관리가 부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규정이 개정되게 되면 각 학목별로 그 학생부의 권한은 그러니까 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조회와 입력이 동시에 가능한 권한들을 구분하여 부여를 하게 됨으로써 학생부의 이 접근과 입력 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부여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보면 말이죠. 학생부에 사용되는 용어 중에 재입학, 전출, 재적 뭐 이런 용어들은 익숙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달라진 용어 하나가 나온 게 명예졸업이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단어가. 이게 좀 생소한데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예, 명예졸업이라는 용어는 학적 처리를 위해서 이번에 새로 이제 신설된 용어인데요. 그동안 이제 교육활동 중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저희가 면제를 통해서 학적에서 제외를 했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재적 처리를 해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학력 인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 상태에서 학적에서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이번 명예졸업을 신설하게 된 것은 세월호 희생 학생들의 학적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요구가 있었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재학 중에 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학생들의 학적 처리를 개선해 주자 이런 사회적인 요구를 저희가 반영을 하고자 했고요. 이 과정에서 법률적인 자문 그리고 전문가들의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이해하고 용인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라고 하면은 이렇게
명예 아닙니까 말 그대로 예, 예. 명예적 측면에서 제공이 되는 학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명예 졸업이라는 표현을 지금 봐서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용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 학생부에서 처리되는 학적 용어에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네. 그 의미들이 그동안 굉장히 어렵고 약간의 혼란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명예 졸업을 신설함과 동시에 조금 이 혼란이 있는 학적 용어를 같이 정비를 하게 됐는데요. 네. 취학, 재입학, 복학, 진급, 그리고 전출, 유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용어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시기에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를 했는데요. 예.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진급이라고 했을 때는 학적에서 해당 학년의 교육을 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올라간다.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진급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해당 학년의 교육 과정을 수료하여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치 전체를 보는 개념이 아니라 그 해당 필요한 교육 과정에 대한 단계적 예, 예, 측면에서의 예, 접근법으로 예. 좀 더 구체화시켰다 이 얘기네요. 예, 학교가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군요. 조금 더 명시가 잘 된다는 측면에서 기대가 좀 앞으로도 되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부분 또 하나 볼 수 있습니다. 기재 방식을 결과 중심이 아니라 성장과 학습 과정상으로 이제 중심으로 좀 바뀌었다 얘기를 하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좀 필요해 보입니다. 같은 맥락인 것 같긴 한데,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좀 있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 개정교육과정과 그리고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저희가 참여형 수업, 과정 중심의 평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기존에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학년 말에 이 학생은 이 과목에서 굉장히 우수했다. 내지는 태도는 좋았다. 이런 예. 식으로 총평식으로 굉장히 이제 그렇죠. 한몇 줄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예. 이렇게 기술이 되어 왔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기재 방식이 이 친구는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활동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하여간 선생님들께서 상시 수업 시간 중에 관찰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형태로 바뀐다는 부분입니다. 예, 교사분들 앞으로 좀 더 바빠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좀 긍정적인 건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반응을 보였던 이 모습들을 교사도 그만큼 관찰했다는 거고, 예, 예. 학생도 그렇게 표현한 거에 대한 기록이 남으니까 보다 명확한 그 학적 평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예. 참 잘 됐다 생각이 듭니다. 예, 한편으로. 이런 내용이 지금 결국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뭐 동아리 아니면 뭐 봉사활동 이런 부분도 중요성 더 강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예.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 같은 이 창의적 체험 활동 부분은요. 네. 교육과정으로 이제 이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기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동아리나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이제 단순하게 결과 부분만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들에 대한 기재가 학생들의 그 활동에 참여한 과정 중심으로 그리고 누가 기록을 근거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학생들이 중간중간 들어가서 의견 제시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요즘 또 청탁금지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학생들이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한 기록물들을 그때그때 기억을 같이 공유하고 좀 일기라도 남겨놓으면 나중에라도 매칭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학교에서 진행되는 자유학기제 내용이 이제 또 관심이 많거든요. 이 내용도 학생부에 기재가 된다 얘기가 있는데 지금 학생하고 부모님들 입장 어떻습니까? 당사자들인데. 예, 자유학기제 활동은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 과정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학생부에 기록을 하게 되고요. 네. 자유학기 활동의 기재 역시 학생부의 다른 영역들처럼 학생들의 어떤 개별적인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누가 기록에 근거해서 기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영역별 특기사항 부분에 이제 활동의 내용이나 참여도, 흥미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활동 후의 성장 과정까지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 자유학기제의 기재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자유학기제를 담당하는 과와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기재 예시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개선 방안 마련하면서 충분히 저희가 수렴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런 제도가 잘 보완되면은 대학 입시 굳이 안 봐도
학적부 가지고 그냥 학교 갈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참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자, 좀 계속해서 또 얘기 좀 말씀드려볼게요. 학생부 입력하는 교육행정 입력 시스템, 나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같이 변화가 된 거잖아요. 예. 어떤 내용들이 좀 달라진 건지 궁금합니다. 예, 지난번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학교의 학생부 부당정정 사례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네. 이제 이 기존의 나이스 시스템 상에서의 그 항목별 입력 주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일부 학교에서 업무 편의나 아니면은 관행상 이제 여러 선생님들에게 권한을 네. 부여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앞으로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담임 선생님들에 대한 업무 분장 외에 추가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거나 네. 아니면 권한의 변경이 있을 때는 네. 예, 교육청에 보고를 하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바꿨고요. 그리고 예. 그것을 교육청에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예,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이 나이스 시스템은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서 열람과 입력이 다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도 역시 조금 더 보안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입력을 할 때는 나이스 인증서 외에 뭐 은행의 보안카드나 OTP 이런 종류들을 활용을 해서 예. 이제 추가적인 인증을 받고 나서 입력을 하실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력에 있어서의 책무성을 조금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굉장히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것 중에 하나가 나이스의 수정 내역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부분이었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나이스 학생부를 학년 말에 마감한 이후에는 5년 동안 수정 내역을 보관함으로써 이 수정 내역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과 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뭐 많은 부분 바뀌고 있지만 결과보다는 과정으로 중심을 좀 바꿨다는 부분이 가장 큰 변화의 출발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잘 맞춰서 준비하면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강순나 교육부 교수학습평가 지원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